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세 김영자 어르신의 경험담입니다. 독일 뮌헨 공항에서 환승 비행기를 놓치고 눈물이 날 뻔했던 어르신이 간단한 한 문장으로 위기가 뜻밖의 선물로 바뀐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해외여행을 계획하시거나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환승이 있는 여행에서 혹시 비행기를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승 비행기를 놓쳤을 때 시니어 여행자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티켓 규칙과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뛰어다니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나이에는 정확한 지식과 현명한 준비가 가장 큰 안전망이거든요. 먼저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작년 가을 손자 결혼식 참석을 위해 인천에서 출발해 독일을 거쳐 스위스로 가는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뮌헨으로 가서 그곳에서 루프트한자로 갈아타고 취리히로 가는 일정이었어요. 환승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였는데 첫 번째 비행기가 바람 때문에 4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뮌헨 공항에 내리자마자 어르신은 당황하셨어요. 평소보다 걸음이 느린 데다가 공항 안내도 독일어와 영어뿐이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셨거든요. 게다가 환승 게이트까지 가려면 또 다른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고요. 결국 환승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탑승이 끝나고 비행기 문이 닫힌 후였습니다. 어르신은 그 순간 정말 막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떡하지? 새 표를 사야 하나? 얼마나 들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르신이 처음에 여행사에서 표를 예약할 때 인천 뮌헨 취리히 전 구간을 하나의 예약으로 묶어서 구매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연계 티켓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의 계약서로 전체 여행이 묶여 있는 거예요. 어르신이 공항 직원에게 다가가서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라고 말씀하시니까 직원이 바로 컴퓨터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비행기 좌석을 무료로 배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아침 비행기가 될 것 같은데 호텔과 식사도 제공해 드립니다.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라셨대요. 자기 실수로 놓친 건데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연계 티켓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첫 번째 비행기 연착으로 인한 환승 실패는 항공사 책임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르신은 뮌헨 시내 좋은 호텔에서 편안한 하룻밤을 보내시고 맛있는 독일 전통 요리도 드시고 다음날 여유롭게 취리히로 출발하셨습니다. 계획에 없던 뮌헨 시내 구경이라는 보너스까지 얻으신 거죠. 이제 정반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65세 박민수 씨의 경험담입니다. 박 씨는 작년 여름 태국 여행을 계획하셨는데 비용을 절약하려고 각 구간을 따로따로 예약하셨어요. 인천에서 홍콩까지는 홍콩 익스프레스 항공을, 홍콩에서 방콕까지는 타이 항공을 별도로 예약하신 거예요. 각각 예약할 때마다 결제도 따로 하시고 예약 번호도 다르게 나왔죠. 이걸 분리 티켓 또는 개별 티켓이라고 합니다. 홍콩에서 환승할 때 첫 번째 비행기가 2시간 늦게 도착했어요. 태풍 영향 때문이었는데 박 씨가 홍콩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방콕행 비행기가 떠난 후였습니다. 박 씨는 김영자 어르신처럼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별도 예약이라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새로운 표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박 씨의 경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콩 익스프레스는 저희는 홍콩까지만 책임집니다 라고 하고 타이 항공은 저희 비행기를 놓친 건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박 씨는 새로운 방콕행 티켓을 현장에서 구매하셔야 했는데 당일 구매라서 무려 80만 원이나 들었어요. 원래 인터넷으로 예약했을 때는 25만 원이었거든요.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이 보이시죠? 바로 연계 티켓과 분리 티켓의 차이입니다. 연계 티켓은 마치 하나의 계약서로 전체 여행이 묶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계약에 영향을 주잖아요. 연계 티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구간에 문제가 생기면 항공사가 전체 여행을 책임져야 해요. 반대로 분리 티켓은 각각 별개의 계약서예요.
A 계약과 B 계약이 완전히 독립적인 거죠. 그래서 A 계약에 문제가 생겨도 B 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A 항공사는 우리 일 끝났다고 하고 B 항공사는 우리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연계 티켓인지 분리 티켓인지는 예약할 때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 예약할 때부터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계 티켓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약 확인서를 보시면 전체 여행이 하나의 예약 번호로 되어 있고 각 구간마다 커넥션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또한 짐도 최종 목적지까지 한 번에 붙일 수 있죠. 분리 티켓은 각 구간마다 예약 번호가 다르고 환승지에서 짐을 다시 찾아서 체크인해야 합니다. 이것만 봐도 구분할 수 있어요. 환승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최소 환승 시간인데 영어로는 MCT (Minimum Connection Time라고 합니다. 이건 공항에서 정한 기준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약 복용할 때 식후 30분 이후라고 정해진 시간처럼 안전한 환승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타려면 최소 1시간이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어요. 이 시간보다 짧게 환승 시간을 잡으면 공항에서 이건 불가능한 스케줄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최소 환승 시간은 말 그대로 최소 시간이라는 거예요. 젊고 건강한 사람이 짐도 없이 뛰어다닐 때를 기준으로 1시간이에요. 우리 시니어들의 경우는 좀 더 여유를 두시는 게 좋아요. 걸음이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고 공항 내에서 길을 찾는데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또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잠깐 쉬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분들께 최소 환승 시간보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더 여유 있게 잡으시라고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 최소 환승 시간이 1시간이면 2시간 정도로 잡으시는 거예요. 특히 처음 가보는 공항이거나 큰 공항의 경우는 더욱 여유를 두세요. 런던 히드로 공항이나 파리 샤를 드골 공항 같은 곳은 정말 커서 터미널 간 이동만 해도 30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지역별로 환승 실패 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먼저 유럽연합과 영국입니다. 유럽은 승객 보호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하나의 예약으로 묶인 연계 티켓이라면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로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했을 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 책임일 경우에는 식사와 통신수단 필요하다면 숙박까지 제공해줘야 합니다. 다만 태풍이나 항공 관제 문제처럼 항공사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유럽처럼 법으로 정해진 보상 기준은 없어요. 대신 항공사마다 정책이 달라서 대부분의 대형 항공사는 연계 티켓일 경우 다음 항공편으로 무료 재예약을 도와주고 상황에 따라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고 특히 저비용 항공사는 지원이 훨씬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는 각 항공사의 약관과 소비자 보호 규정을 따릅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는 연계 티켓일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편이지만 일부 저비용 항공사는 환승 실패 지원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약 전에 항공사 정책과 약관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환승 비행기를 놓치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5단계 비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단계, 절대 새 티켓부터 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바로 새 티켓을 급히 사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당일 구매하는 표는 정말 비쌉니다. 연계 티켓으로 예약하셨다면 추가 비용 없이 해결할 수 있는데 괜히 돈만 쓰실 수 있어요. 2단계, 환승 데스크나 항공사 카운터로 가세요. 공항 안에는 트랜짓 또는 커넥션이라고 쓰인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시거나 해당 항공사 카운터를 찾아가세요. 길을 모르실 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Where is connection desk? 미리 메모해 두시면 훨씬 안심이 되실 거예요. 3단계, 이 한마디를 꼭 하세요.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 We have connecting tickets. 그리고 예약 확인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계 티켓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단계 다음 항공편 옵션을 확인하세요. 직원이 여러 항공편을 보여줄 거예요. 가능하다면 당일 항공편을 요청하시고 만약 다음 날로 넘어가면 호텔과 식사 제공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모든 내용을 문서로 받으세요. 새로운 항공권, 호텔 바우처, 식사 바우처, 그리고 지연 증명서까지 꼭 챙기세요. 이 서류들은 나중에 보험 청구나 추가 보상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5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환승 비행기를 놓쳤을 때 불안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행을 준비하시면서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계 티켓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약 확인 이메일을 보시는 겁니다. 전체 일정이 하나의 예약 코드로 묶여 있으면 연계 티켓이에요. 또한 좌석 선택을 한 번에 하실 수 있으면 이것도 연계 티켓입니다. 짐도 처음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붙여집니다. 둘째, 환승 시간이 50분인데 괜찮을까요? 공항마다 최소 환승 시간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45분에서 1시간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께는 솔직히 짧습니다. 걸음도 여유가 필요하고 길 찾는 시간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가능하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상 여유를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분리 티켓에도 장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더 저렴할 수 있고 특정 도시에서 며칠 머물고 싶으실 때는 오히려 분리 티켓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환승 실패 시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위험은 내가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넷째, 환승할 때 짐은 어떻게 되나요? 연계 티켓이라면 출발지에서 붙인 짐이 최종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갑니다. 환승지에서 다시 찾을 필요가 없죠. 반대로 분리 티켓은 환승지에서 짐을 찾아 세관을 통과한 뒤 다시 체크인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항공기 지연으로 환승을 놓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연계 티켓으로 예약했고 항공사 책임으로 인해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했다면 유럽은 EC 261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태풍, 항공 관제 문제 같은 불가항력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연 증명서와 영수증 같은 서류를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질문만 기억해도 환승 관련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여행은 준비가 반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시니어 여행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들을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국제공항에는 시니어나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어요. 휠체어 서비스, 공항 직원 동행 서비스 등을 미리 신청하시면 환승할 때 훨씬 편해요. 이런 서비스는 보통 항공편 예약할 때나 출발 24시간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해요. 비용은 무료인 경우가 많고요. 다만 휠체어 도움 서비스는 일부 저가 항공에서는 유료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하루에 여러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지만 우리 나이에는 여유 있는 일정이 최고예요. 특히 장거리 비행 후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두세요. 환승이 많은 일정보다는 직항이나 환승 1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연계 티켓으로 보호받는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은 생길 수 있어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시면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는 여행 경비의 5% 정도인데 만약의 상황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투자예요. 여권, 항공권, 보험증서 등 중요한 서류는 원본과 복사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또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이메일로 본인에게 보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분실하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환승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현지 한국 영사관 연락처, 항공사 고객센터 번호, 여행사 연락처 등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또한 기본적인 영어 문장들을 메모해 두시거나 번역 앱을 미리 다운받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김영자 어르신의 경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인천에서 미넨을 거쳐 취리히로 가실 때 루프트한자 항공을 이용하셨죠.
이때 어르신이 환승 비행기를 놓치셨지만 항공사가 바로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재예약을 해주고 호텔과 식사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친절해서가 아니라 유럽 항공사에 적용되는 EU 261 규정 덕분입니다. 승객이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항공사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식사와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연계 티켓일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환승 실패 시 무료로 다음 항공편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항공사 사정으로 늦어진 거라면 호텔과 식사까지 챙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항공 JAL과 전일본 공수 ANA는 시니어 승객에게 특히 편리합니다. 휠체어 서비스, 직원 동행, 우선 탑승 같은 지원이 잘 되어 있어 환승 과정에서 혹시 길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창의 공항 자체가 환승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길을 헤매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혹시 환승에 실패하더라도 빠른 재예약과 함께 숙소 식사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조금 다릅니다. 델타나 유나이티드 같은 메이저 항공사들은 연계 티켓 환승 실패 시 무료로 재예약을 해주지만 호텔과 식사 제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는 새 티켓을 직접 구매하셔야 합니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항마다 환승의 난이도도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아시나요? 김영자 어르신은 인천에서 출발해 싱가포르 창의 공항을 경유하셨습니다. 창의는 안내가 잘 되어 있고 편리했지만 워낙 큰 공항이라 게이트를 옮기는 데만 25분이 걸리셨다고 해요. 반면 박철수 어르신은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환승하다가 터미널을 잘못 찾아 한참 헤매셨습니다. 다행히 환승 시간을 3시간 잡아둔 덕분에 겨우 비행기를 탈 수 있었죠. 계절에 따른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순희 어르신은 겨울에 파리를 경유했는데 눈보라로 비행기가 지연되어 최종 목적지에 5시간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연계 티켓 덕분에 보상도 받으셨죠. 반대로 여름에 홍콩을 경유하던 최병호 어르신은 공항이 너무 붐벼서 보안 검색대에서만 1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성수기에는 환승 시간을 넉넉히 잡는 게 생명이다라는 교훈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건강관리입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당뇨약을 항상 기내 가방에 넣어 다니셨는데 독일 환승 때 위탁 수화물이 하루 늦게 도착했음에도 큰 불편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큰 가방에 넣었던 한 여행자는 짐이 늦게 도착하면서 큰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필수 약은 몸에서 절대 떨어뜨리지 마셔야 합니다. 작년에 유럽으로 여행을 간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같은 연계 티켓으로 예약했는데 환승 구간에서 좌석이 떨어져 배정되었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다행히 미리 공항에 일찍 도착해 카운터에서 옆자리로 부탁합니다 라고 요청해 인접 좌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계 티켓이라도 좌석이 떨어질 수 있으니 꼭 미리 체크인하거나 요청하세요. 짐도 현명하게 나눠서 챙기셨습니다. 한 분 가방에 약과 여벌 옷을 넣어둔 덕분에 만약 짐 하나가 늦게 도착했더라도 큰 불편은 없었을 겁니다. 짐은 반드시 나눠 챙기세요. 또 다른 여행객 김 어르신은 무릎이 불편해 공항 이동이 힘들었지만 미리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해 두셨어요. 직원이 체크인부터 환승 게이트까지 동행해주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휠체어 서비스는 무료, 출발 24시간 전 신청하면 환승 때도 연결 지원 가능해요. 탑승할 때도 우선 탑승을 안내받아 다른 승객들 틈에 밀리지 않고 안전하게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당뇨식 특별 기내식을 신청해 건강도 지킬 수 있었죠. 우선 탑승, 특별식은 미리 요청하면 누구나 가능해요. 요즘은 기술이 여행을 훨씬 편리하게 해줍니다. 인천공항 앱을 미리 깔아둔 한 어르신은 게이트 변경 알림을 즉시 받아 환승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공식 공항 앱으로 실시간 정보 확인 필수입니다. 다른 어르신은 스마트폰 배터리가 꺼져 QR 탑승권을 못 쓰는 불편을 겪었는데 다행히 종이 탑승권을 받아둔 덕분에 무사히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 보딩 패스와 종이 티켓 반드시 함께 준비하세요. 끝으로 꼭 기억해야 할 5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직항을 선택하세요. 체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항공사 선택에 신중하세요. 저비용 항공보다는 전통 항공사가 환승 보호에 강합니다. 여행사 예약을 고려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대행사가 도와줍니다. 충분한 환승시간 확보. 최소 환승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 더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딱 5가지예요. 첫째, 반드시 연계 티켓으로 예약하세요.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항공사가 책임집니다. 둘째, 환승 시간은 꼭 넉넉히 잡으세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안전망입니다. 셋째, 혹시 환승을 놓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말하세요.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 This is one ticket.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바꿉니다. 넷째, 받은 서류와 지연 증명서는 꼭 챙기세요. 나중에 보상이나 보험 청구 때 필요합니다. 다섯째, 여행자 보험은 반드시 준비하세요. 작은 비용으로 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환승을 놓치셨지만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오히려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여행의 묘미가 되기도 하지요. 젊은 분들은 체력으로 해결하지만 우리는 지혜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여행을 즐길 나이입니다. 시간도 있고 경험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길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